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에서 자유와 권위주의 간의 격돌은 이제 생사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혁명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권위주의 진영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자유 진영 간의 대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전장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자유 진영의 1차 방어선이 붕괴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세계 전략의 중심축 린치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기지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로 동북아 안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측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자유진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조 기술의 중심이 독일과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패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한미일 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미국 패권의 핵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미 친중 세력의 등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혁명은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 전복적 대격변을 말합니다. 혁명의 시기에 상대방에게 보편성, 합리성, 객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우리 편이 정의이고 우리 편만이 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는 지난 14일 탄핵 집회 참가 인원을 보도하면서 여의도 탄핵 찬성 집회가 31만 명이 모였다고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겨우 2만 명이 모였다는 그래픽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이 15배 이상 많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가 10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통계가 심각한 것은 다른 매체들이 이것을 받아 보도하고 또 그 보도를 인용한 또 다른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뉴스의 온상은 바로 조중동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그 계열에서 나온 기사들은 가히 한겨레보다 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간 조선에서 윤석열 찍었던 1639만 명이 돌아선 이유 오기영 기자, 윤석열 왜 극우 유튜브에 빠졌나 이용규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 강석천 칼럼에서는 미국 윤석열의 혀를 차고 이재명을 의심하다. 또 조선일보 사설은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석열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악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비슷합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혁명보다는 기존 질서에 더 익숙해 있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 전 근대 혁명에서는 수백만 명이라는 피의 숙청을 동반했지만 현대 국가에서의 혁명은 주류 세력의 교체, 주류 가치관의
개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반미, 친중, 종북주의자와 간첩 활동은 제한되고 또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세력들은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국내 정치에서 국한되지 않고 트럼프 등장으로 시작된 이념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탄핵 사태는 한미일 공조를 위협하고 자유진영과 반미 친중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점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탄핵 시위에 참가했던 연예인들이 반미 활동으로 인해서 미국 CIA가 고발하면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시위에서 반미 구호, 중국 시위 용품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미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변화에 따라서 이미 한국에서도 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치 성향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서 중도 성향은 53%에서 38%로 대폭 감소했고 우파 성향은 39.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좌파 성향은 22.0%에 불과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우파가 중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 볼 때 한동훈의 중도 공략 전략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이재명의 52%라는 수치가 얼마나 허구이고 조작된 것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조작된 가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가짜 여론과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가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무속인과 엮었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그때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공존이 아니라 한쪽은 반드시 패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핵 이후 무차별 거짓 공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여론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전 수준 24.6%까지 다시 상승했습니다. 우리 보수들은 더 이상 조중동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결집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보수 진영의 혁명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 저항하다가 처벌받았던 마가 요원들에 대해서 즉각 사면령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조중동을 포함한 반국가 세력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윤석열의 혁명은 이제 시대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60년간 닫혀있던 선관위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제2의 혁명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려던 조중동과 좌파들의 프레임은 점차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계엄 초기와는 달리 헌법학자들의 냉철한 분석 그리고 국민 여론의 변화에 의해서 가짜 선동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혁명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 대혁명입니다. 한쪽은 끝없이 음모와 거짓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정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건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묵묵히 함께하면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경만님 감사합니다. 이성근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